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 연구랩의 이창주입니다. 오늘은 GPU 놀지마 작업 시간 예측을 통한 스케줄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클라우드에서 스케줄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러는 여러 개의 MLDL 작업이 클라우드에 요청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배분하고 시간 어떻게 하면 잘 배정하는지를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잡 A를 가진 사용자가 작업을 클라우드에 요청을 하였을 때 총 4개의 GPU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클라우드에서는 당연히 GPU 4개만을 배정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겠죠. 하지만 만약 여기서 스케줄러가 잘못 동작해서 GPU가 2개밖에 사용 가능하지 않은 노드에 배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작업은 페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배정된 2개의 GPU도 놀게 되기 때문에 서버와 사용자 모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용자 A가 GPU 4개짜리 작업을 요청하였는데 만약에 저희가 노드에 8개가 있는 GPU가 8개가 있는 노드에 배정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GPU 4개만을 사용하고 4개는 또 놀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는 4개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GPU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듯 스케줄러는 클라우드에서 GPU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작업이 페일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MLDL에 적합한 스케줄러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케줄러 아니면 적합한 스케줄러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스케줄러를 개발할 때는 크게 2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효율성이고 하나는 공정성이었습니다. 효율성은 말 그대로 똑같은 100개의 GPU가 있어도 이게 GPU가 이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같은 100개의 GPU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해서 이제 GPU 효율성만 맨 처음에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저희 시스템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작업을 요청한 순서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만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먼저 작업을 요청했는데 시스템에서 효율성 높이려고 왜 내 옆에 있는 사람께 먼저 실행이 되지?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사용자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GPU 효율성, 사용자 공정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희가 이 개발을 하면서 사용자 효율성과 공정성을 가장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잡 A를 요청한 사용자는 지금 그 안에 분산학습 작업이 GPU 1개로 필요한 거, GPU 4개로 필요한 거, 그리고 GPU 1개가 다시 필요한 총 6개의 작업, 총 GPU가 6개가 필요한 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옵티마이즈 스케줄러에 태울 경우와 디폴트 스케줄러에 태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울 경우 옵티마이즈 스케줄러의 경우 노드 하나에 다 몰아서 작업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빠르고 GPU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디폴트 스케줄러의 경우 노드 3개의 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네트워크로 인한 지연 속도도 느리게 되고 지연 속도도 발생하게 되고 GPU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잡 B 총 12개의 GPU를 사용하고 총 4개의 분산학습 작업을 갖고 있는 사용자도 이렇게 스케줄러를 태우게 되면 옵티마이즈 스케줄러의 경우 2개의 노드에 몰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폴트 스케줄러의 경우 4개의 노드에 분산돼서
작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아까 잡 A와 마찬가지로 작업이 이렇게 분산돼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느리고 GPU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잡 C도 이렇게 분산돼서 되는지 보시면 잡 C 또한 옵티마이즈 스케줄러에서는 한 곳에 몰리지만 이런 디폴트 스케줄러의 경우 잡이 이렇게 분산돼서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시겠죠? 분명히 쿠버네티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일까? 이제 디폴트 스케줄러의 경우 분산 학습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산 학습 안에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잡 C의 경우 GPU 3개, 3개짜리 이렇게 분산 학습 작업이 있었죠. 이것을 저희 이제 옵티마이즈 스케줄러에서는 이게 다 돌아가야만 작업이 수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쪽 노드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틱스에서는 그 3개, 3개를 하나하나의 작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GPU를 한쪽에서 많이 사용돼서 그런 그 GPU가 많이 닳는 그런 이슈를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분산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잡 D가 생성이 돼서 잡 D는 GPU 6개짜리를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옵티마이즈 스케줄러에서는 지금 GPU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디폴트 스케줄러의 경우 지금 잡 6개를 돌릴 수 있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 잡 D는 페일하게 됩니다. 이렇듯 같은 GPU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스케줄링하냐, 어떻게 작업을 배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좋은 스케줄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현재 개발한 갱, 빈패킹, FIFO, 멀티큐 스케줄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갱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 스케줄러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산학습 작업에서 여러 개의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노드에 배정을 해서 잡의 페일을 막는 구조입니다. 이제 먼저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디폴트 스케줄러의 방식의 경우 현재 이렇게 두 개 하나의 그런 GPU가 비었을 때 잡 C가 이렇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잡 하나가 남게 되어 잡 C는 페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GPU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용자도 잡이 페일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저희 이제 갱 스케줄러에 태울 경우 이 GPU 4개가 모두 확보되었을 때 그때 작업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당연히 원활히 수행하게 되고 GPU 효율성 또한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 연구소 GPU 효율성에 엄청난 기여를 한 빈패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패킹은 분산학습에 이제 최적화된 스케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유가 분산학습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만약에 총 4개의 GPU가 필요한 작업인데 그 안에 뭐 1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서 만약에 이 작업이 노드 3개에 분배되어서 배정이 된다면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 작업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연히 한 노드에 몰아서 이러한 네트워크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기술을 적용시킨 게 바로 빈패킹 기술입니다. 빈패킹 기술은 현재 자기가 요청한 GPU와 그리고 노드 상태를 본 후에 여기에 이제 최적화가 된 노드의 작업을 배치하는 기술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잡 D와 잡 C와 잡 D, E, F가 있는데 그 지금 위에 디폴트 쿠버네티스 방식에서는 비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넣기 때문에 이 작업이 분산되어서 작업이 됩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지금 빈패킹 스케줄러에서는 그 작업과 최대한 수가 비슷한 노드가 비었을 때 작업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노드로 배치가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작업도 빨리 수행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GPU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FIFO, First In First Out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 GPU 효율성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케줄러가 과연 가장 공정할까요? 사용자들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당연히 순서대로 요청되고 요청된 순서대로 작업이 수행되는 스케줄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작업이 수행돼야 되는 그 스케줄러가 바로 FIFO 스케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FIFO 스케줄러로 이제 배포를 하고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FIFO 스케줄러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FO 스케줄러의 경우 지금 잡 1, 2, 3, 4, 5가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빈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칸이 생기는 이유는 순서대로 작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빈칸이 있더라도 그 뒤에 요청된 작업을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시스템에서 GPU 5개가 놀고 있는데 왜 난 GPU 3개밖에 요청 안 했는데 내 걸 넣어주지 못하느냐. 이런 요청이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경우 저희 시스템 입장에서 넣어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 GPU 뒤에 요청된 GPU 3개짜리 작업을 지금 넣었다가 그게 만약에 2주짜리 걸리는 작업이라든지 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작업은 당연히 2주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럼 사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안해서 만든 방법이 바로 멀티큐 스케줄러입니다. 멀티큐 스케줄러는 앞서서 말씀드린 FIFO에서 이제 그런 병목 현상이나 GPU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GPU를 많이 요청한 작업은 작업끼리 스케줄링을 하나 하고 그리고 GPU를 적게 요청한 작업끼리 스케줄링을 하는 그렇게 따로 스케줄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GPU를 3, 4개를 요청한 작업 그리고 아래는 GPU를 1, 2개를 요청한 작업끼리 이렇게 몰아놔서 빈칸이 확실히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 클라우드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한 결과 지금 사용하기 전에는 저기 지금 빨간 박스를 보시면 120시간을 기다리고 엄청나게 많이 기다린 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용한 후에는 거의 기다림 없이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평균 대기 시간 또한 굉장히 줄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멀티큐 스케줄러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여기서 살짝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8개짜리 GPU를 사용하는 큐와 그리고 이제 그 이하를 사용하는 큐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8개짜리 작업이 없을 경우 그 8개의 GPU는 굉장히 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용자인데 4개짜리 GPU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작업인데 이거를 딱 지금 보니까 큐에 8개짜리 GPU 그 하이 큐가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여유 있는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4개짜리 GPU 사용하는 작업을 바꿔서 8개짜리로 돌리게 되는 그런 모랄 해저드 이슈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사용자 공정성과 GPU 효율성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바로 수행시간 예측 기반 스케줄러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수행시간 예측 기반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시간 예측 기반 스케줄러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FIFO와 이제 FIFO의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면서 백필의 그런 순서 보장을 못하는 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한 건데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IFO는 사용자 GPU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사용자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케줄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 빈칸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백필로 그러면 조금 한번 완화해 보자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이제 밑에서 그림을 보시면 그럼 현재 돌아가는 작업을 놔두고 이제 놀고 있는 GPU 중에 지금 대기잡 중에 이 놀고 있는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을 넣어주자. 이게 이제 바로 백필 디폴트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저희 지금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 GPU 2개가 놀고 있다. 그러면 GPU 2개가 사용 가능한 작업을 앞에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잡 1, 2가 원래 한참 전에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작업들이 앞에서 이렇게 백필로 계속 차고 나오면서 잡 1, 2는 뒤로 한참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잡 1, 2를 요청한 사용자는 다시는 저희 스케줄러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작업을 배정하기 전에 그 작업의 수행 시간을 예측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저 놀고 있는 빈칸 안에 꼭 들어가는 애들만 먼저 넣어서 스케줄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만든 게 저희의 수행 시간 예측 기반 스케줄러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요 수행 시간 예측 기반 스케줄러가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인지 유저 플로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용자가 먼저 작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 몇 개의 GPU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빈칸에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빈칸에 있는 작업을 가지고 어떤 빈칸에 넣어야 될지 판단을 해서 그 노드에 배정하는 지금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행 시간 예측 기반 스케줄러를 만들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그런 MLDL 작업이 요청이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수행 시간이 걸릴 건지를 예측하는 거겠죠. MLDL 잡 수행 시간 예측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제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용자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MLDL 잡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결과값이 있겠죠. 그럼 이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층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최저값을 나올 때까지 모델링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MLD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시간 예측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안에 그 층을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연산되는 그런 계산의 개수를 구해서 그 계산이 얼마나 걸릴지를 얼마를 걸릴지를 이제 계산을 한 후에 이제 수행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어떤 GPU로 몇 개의 GPU와 어떤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지금 돌려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 있더라. 이렇게 X값과 Y를 놓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연산 모델의 최단점은 어떤 기기를 쓰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를 쓰냐 아니면 뭐 GPU가 몇 개이냐 따라서 이 값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뭐 곱하기 200만 번의 그 시간도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보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모델로 마찬가지로 이게 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매우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 연산 모델과 이 데이터 모델을 지금 합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지금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MLDL 잡 수행 예측 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저희가 모델을 잘 만들어서 수행 시간을 잘 예측한다고 해도 이것을 지금 연구소 스케줄러나 연구소 클라우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연구소에서 어떤 GPU를 쓰고 있는지, 연구소에서는 지금 몇 개의 GPU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노드에는 몇 개의 GPU가 배정되어 있는지, 또한 뭐 어떤 스토리지 장비를 쓰는지,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쓰는지에 따라 이런 변수들을 지금 현재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완성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소의 스케줄러에 적용해서 아까 저희가 원했던 그런 스케줄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수행시간 예측 기반 스케줄러가 완성될 경우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FIFO와 디폴트 백필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FIFO의 경우 당연히 순서는 보장이 되지만 지금 현재
빈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필 디폴트 스케줄러의 경우 빈칸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순서 보장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잡 1, 2를 만약에 요청했던 작업이 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빠서 그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가 GPU 4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GPU 한두 개짜리 작업으로 돌려서 내가 백필을 태워서 먼저 수행돼야겠구나, 이런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순서 보장과 사용률 요 두 개의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현재 이제 Predicted Time Based Backfill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지금 요 빈칸에 알맞은 그런 작업들만 들어와서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잡 1, 2의 경우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요 잡 1, 2를 요청한 사용자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잡 뒤에 잡 8, 잡 9가 먼저 수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잡 1, 2 입장에서는 나보다 나보다 뒤에 들어오긴 했지만 나의 순서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사용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앞에 먼저 들어오는 작업들이 당신의 순서를 뒤로 밀리게 하지 않습니다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수행시간 예측 기반 백필 스케줄러가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성능을 가지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이제 시간에 관한 것들인데요. 토탈 타임은 그 작업을 수행한 총 시간, 그리고 여기서 슬로우 다운은 약간 시간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슬로우 다운도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좋은 건데요. 슬로우 다운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이 이제 수행하는 작업 시간 대비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 작업이 만약에 하루짜리가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한 5시간을 기다렸다가 요 하루짜리 작업이 수행이 된다면 저의 만족도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시간짜리 작업을 돌려야 되는데 이틀을 기다렸다면 당연히 그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1시간만 돌리면 되는데 내가 이틀이나 기다린다니,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런 만족도 부분을 잘 녹아내려놓은 것을 이제 슬로우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타임 백필 스케줄러하고 1 그리고 지금 2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1은 작업 120개를 1초 동안 요청을 했을 때 1초의 간격으로 이제 요청을 했을 때고, 지금 20은 20초의 간격으로 요청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 토탈 타임 총 시간도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슬로우 다운도 반 이상으로 줄어드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 유틸라이제이션은 이제 GPU 사용률인데요. 저에게 만약에 100개의 GPU를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했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잘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이제 좋은 스케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 지금 FIFO 대비해서 타임 베이스 백필을 사용할 경우 GPU 사용률도 현저하게 높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힘들게 MLDL 작업을 예측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요 스케줄러에만 사용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간 예측을 잘 하면 어떻게 저희 그 클라우드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클라우드에서는 만약에 작업 A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작업 A가 어디에 가장 어느 노드에 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만 생각하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 작업의 수행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작업 A를 받고 저희가 그 작업 수행 시간 예측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 노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4개짜리 GPU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 클라우드 상황을 보니까 이거 2개짜리로 돌리는 게 훨씬 더 빨리 백필도 되고 수행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다시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여기서 이제 2개짜리로 바꿔서 다시 요청을 해서 GPU 효율성도 높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4개로 했을 때보다
두 개를 할 때 더 빠르다면 당연히 만족도도 커지겠죠. 지금 이렇게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 지금 연구소에서는 efficiency, optimization, fairness, 효율성, 최적화, 공정성 이 세 가지를 주로 염두해서 지금 스케줄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은 지금 작업 수행 예측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적은 GPU로 한정된 GPU로 많은 사용자들이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 학습 작업을 한 노드에 몰아서 네트워크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해 GPU 효율성도 높이고 사용자의 만족성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성은 아무리 GPU 효율성이 높고 뭐 쓰기 좋아도 사람인지라 내 옆에 사람께 내 거보다 먼저 수행이 돼서 내가 많이 늦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만족도와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